현역가왕 새해 소모의 녹화가 진행되던 날, 스튜디오는 유난히 긴장감이 가득했다. 출연진도 심사위원도 관객도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한 부대가 방송 전체의 분위기를 뒤에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 무대의 이름은 바로 이수연의 님이여. 처음 등장했을 때 이수연은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신인이었다. 특별히 과장된 표정도 없었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 반주가 시작되기 전 심사위원석에서는 몇몇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는 어린데 괜찮을까 하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곡 선택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 이수연은 그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마치 들은 듯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그 짧은 호흡 사이에서 무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 반주가 흘러나오고 첫 소절이 터졌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색이 좋다거나 발성이 좋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몸이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다. 그 소절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냈다.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이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조금 전까지 여유롭게 앉아있던 표정은 사라졌고 눈빛은 집중으로 가득했다. 그 표정은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관객석에서도 탄성이 흘러나왔지만 그 탄성은 흔히 나오는 흥분의 반응이 아니라 조용한 충격에 가까웠다. 그날의 무대는 발성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었다. 오히려 감정을 밀어붙이고 그 감정을 그대로 노래가 되게 만드는 무대였다. 님이여라는 곡은 원래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서정이 강한 노래다. 이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단순히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사와 멜로디 사이에 숨겨진 감정선을 찾아내고 그 감정을 관객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이수연은 그 감정을 정확히 집어냈다.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2절 진입부였다. 그 부분에서 이수연은 감정선을 억누르다가 마치 터뜨리듯 내보냈다. 그 감정의 파열은 관객의 심장을 직접 건드리는 방식이었다. 그 순간 일본 엔카 천재로 불리던 참가자도 표정을 굳혔다. 그는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그 감정의 방향과 무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 표정은 당황이나 질투가 아니라 명확한 인정이었다. 이수연의 무대가 더 놀라웠던 이유는 그 감정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정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날 무대는 진짜였다. 그 진짜가 심사위원까지 무너뜨렸다. 마지막 후렴이 도달했을 때 무대는 조용한 폭발을 맞았다. 노래가 끝났지만 감정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다. 그 짧은 공백은 음악이 만든 여운이었다. 그 공백이 길어질수록 무대의 힘은 커졌다. 그리고 그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괴물이 나온 것 같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날 탄생한 것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무대를 먹어버리는 괴물 같은 존재였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일시적인 정적에 빠졌다. 이 정적은 실수나 당황에서 오는 정적이 아니라 감정이 끝까지 흘러가지 못한 채 공중에 남아있을 때 생기는 정적이었다. 관객은 숨을 내쉬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심사위원은 평가를 하기 전에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만큼 이수연의 무대는 음악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무거웠다. 맨 먼저 반응한 것은 관객이었다. 늦게 출발한 박수가 터졌고 곧 이어 함성이 섞였다. 하지만 그 함성은 흥분보다 해방에 가까웠다. 마치 무대를 함께 감당한 뒤 그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박수를 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심사위원들이 말을 꺼냈다. 처음 말문을 연 심사위원은 짧게 말했다. 쉽지 않은 곡을 택했네요. 이 한 문장은 칭찬도 비판도 아니었다. 평가를 시작하기 위한 정리 문장이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곡이 이수연 씨에게 먹혔어요. 아니, 이수연 씨가 곡을 먹었네요. 이 표현은 음악 업계에서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었다. 대부분의 가수는
곡에 기대거나 곡에 맞추지만 곡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해 삼켜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 표현이 나온 순간 이미 무대의 성질이 정의되고 있었다. 이어 일본 엔카 천재라 불리던 참가자에게 카메라가 향했다. 그는 초반부터 표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지만 무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굳은 표정은 불쾌함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음악에서 오는 당혹이었다. 그가 가진 감각으로 볼 때 이 무대는 계산되지 않은 무대였다. 그 무대는 감정이 먼저였고 기술은 뒤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떼었다.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솔직했습니다. 이 멘트는 놀랍게도 경쟁을 포기한 인정의 멘트였다. 진짜 음악가들은 기술이 아닌 진실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정확히 진실을 봤다. 이후 다른 심사위원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호흡을, 어떤 이는 공명을, 또 다른 이는 곡 해석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 분석들은 무대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기술은 무대를 설명할 수 있어도 감정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사위원이 한마디를 던졌다. 트로트는 결국 사람을 울려야 합니다. 오늘 울렸습니다. 이 말 이후 스튜디오는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단순한 응원이나 칭찬이 아니라 판정을 의미했다. 무대는 끝났고 그 무대는 심사위원을 설득했으며 관객까지 흔들었다. 이 영상이 방송된 후 온라인에서는 즉시 반응이 달렸다. SNS에는 괴물 신인 등장 역대급 해석, 진짜 무대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클립이 퍼지면서 해당 무대는 바이럴의 형식을 갖추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수연의 나이를 다시 확인했고 일본 엔카 참가자의 반응을 분석했고 심사위원의 멘트를 반복하며 공유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가장 원하던 상황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이 무대는 어디서 나온 감정인가? 트로트는 기술이 아닌 감정의 장르다. 하지만 감정은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상상에서 나오기도 한다. 경험을 통해 나왔든 상상을 통해 나왔든 그 감정이 진짜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음악의 승리다. 그날 이수연은 승리했다. 녹화가 끝난 이후 무대 뒤에서의 분위기 역시 흥미로웠다.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이수연의 무대 이야기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일본 엔카 참가자마저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한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자신의 무대를 준비해야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음악가로서 충격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그 정도로 무대의 여파는 컸다. 프로그램 제작진도 예상보다 더 큰 반응을 확인한 듯했다. 몇몇 스태프는 조용히 서로를 보며 웃었고 음향 감독은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화면을 띄워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대의 공명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났는지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무대가 단순한 잘함을 넘어선 것이 명확했다. 인터뷰 시간이 되자 진행자는 이수연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노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가벼웠지만 답변은 가볍지 않았다. 이수연은 잠시 고민한 뒤 고개를 들어 말했다. 2절 들어가기 전에 숨을 들이켰을 때요. 그때 정말 무섭기도 했고 그 감정을 흘릴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이 한 문장은 그날 무대를 완전히 설명했다. 그 무대는 기술보다 감정이 앞섰고 감정이 기술을 끌고 갔다.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그 무대의 정점이었다. 이수연은 감정의 무게를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그 무대는 울림을 가졌다. 인터뷰가 끝나고 제작진은 일본 엔카 참가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답변은 경쟁이 아니라 학습이었다. 그는 음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수연의 무대를 본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무게가 있었다. 녹화가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났다. 일부는 이수연을 괴물 신인이라고 불렀고 일부는 감정 테러리스트라고 불렀고
일부는 이미 완성된 가수라고 평가했다. 각기 다른 표현이었지만 공통점은 명확했다. 그 누구도 그 무대를 단순한 신인의 무대로 보지 않았다. 심지어 트로트 팬덤 내부에서도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감정을 우선하는 무대가 옳은가? 기술을 우선하는 무대가 옳은가? 하지만 이것은 논쟁이라기보다 건강한 질문이었다. 트로트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프로그램 PD가 짧게 코멘트를 남겼다. 이수연 같은 참가자가 나오는 순간 프로그램이 한 번 더 살아납니다. PD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단순 칭찬이 아니다. 그 순간은 프로그램이 새로운 무대를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결국 무대를 통해 존재하고 무대를 통해 기억된다. 그리고 그 무대는 그날 탄생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연의 무대를 본 한 심사위원이 남긴 멘트가 있다. 트로트가 이렇게 어려운 장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르라는 것도요. 그 멘트는 프로그램이 한동안 찾고 있던 정답이기도 했다.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오가는 장르였다. 그 감정을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가수는 많지 않다. 그날 무대에서 한 명이 그것을 증명했다. 이수연이 괴물 신인으로 불린 이유는 그저 잘 불러서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 본질을 건드리는 순간 음악은 기술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들은 멘붕했고 엔카 천재는 얼어붙었고 관객은 울었고 시청자는 다시 보기를 눌렀다. 그 무대는 순간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기록이었다.